2023년 1월 윤석열 정권은 건설노조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건설노조 사무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자행하면서 건설노조를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반드시 뿌리 뽑겠다면서 마녀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대국민 윤석열 정권의 직무위기이며 권력남용, 더 나아가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먼저 건설 현장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택, 상가, 학교 등 모든 건물은 건설 노동자의 손을 거쳐서 지어집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건설 현장은 이를 맡기는 원청 건설사와 실제 일을 하는 하청 건설 업체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건설업체들은 노동자를 직접 채용하기보다는 현장 상황에 맞는 인력을 그때그때 구하고 싶어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와 건설업체를 이어주는 전문 중개업자들이 개입하게 됩니다. 이런 재하청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이른바 중간 착취가 일상화되면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은 많게는 7분의 1 토막까지 깎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상반기에만 적발한 불법 재하청 사례는 전체 건설 현장 가운데 20% 이상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도급이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도급을 받은 팀장은 최대한 돈을 남기기 위해서 장시간 저임금으로 팀을 운영하기 위해 미숙련 노동자 싼 임금으로 일하겠다고 하는 외국인 노동자만 쓰게 됩니다. 이는 건물의 부실 시공의 원인이 되고 건설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은 저하됩니다.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군말 없이 할 사람만 쓰게 됩니다. 아파트를 사는 국민들과 아파트를 짓는 노동자들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2019년 7월 서초구 잠원동 붕괴 사고, 2021년 6월 강주 학동 붕괴 사고, 2022년 1월 강주 하정동 현대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서 보았듯 건설 현장의 부실 시공과 이로 인한 인명피해 문제는 여전합니다. 바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 때문입니다. 이유는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려면 정부가 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불법을 처벌해야 하는데 눈 감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불법 하도급을 없애자고 외치는 건설노조를 때려잡으면서 불법 하도급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강주 학동 붕괴 사고도 최초의 단위 면적당 공사비는 28만 원이었으나 재하도급을 여러 번 거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공사를 맡은 건설업자가 받는 공사비는 단돈 4만 원밖에 되지 않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100억짜리 수수료를 받아 20억, 30억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웃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두 번째, 건설노조는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보겠습니다. 건설 현장은 대부분 오야지, 팀장이라고 불리는 소기업자를 통해 일하게 됩니다.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루어진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저임금,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임금을 떼이거나 산재를 당해서 하소연할 곳이 없었고 한 현장에서 2, 3개월 일하고 나면 또다시 실업이 반복되는 고용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건설노조는 고용안전, 불법 하도급 근절, 적정임금, 산재 근절, 8시간 노동 등을 위해 건설회사들과 교섭을 했고 지난 2006년 대구에서 시작된 단체협약은 2017년 중앙임단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건설노조 조합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건설 노동자들의 인간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불법이 근절되기 시작한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건설 노조가 생긴 후 체불 임금이 사라지고 임금이 올랐으며 새벽별 보고 출근해서 저녁별을 보며 퇴근하던 노동시간이 8시간으로 장착되었고 집 근처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체도 산재는커녕 잘리기 일쑤였던 현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천대받던 현장이 건설 노동자들을 사람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건설 노조를 중심으로 단결했습니다. 세 번째, 윤석열 정권은 왜 건설 노조를 탄압하는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지지와 요구로 건설 노조는 명실상부한 건설 현장의 대표 노조가 되었습니다.
건설노조의 가장 큰 요구는 건설 현장의 불법을 근절하라는 것입니다. 건설노조와 전문 건설업체와의 단체 협약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무리한 공사시간 단축을 바로잡아 건설 현장을 바꾸는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기업과 정부는 원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건설 자본의 무한 이익 창출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겠다는 것으로 현재 건설노조 탄압이 그 증거입니다. 건설 자본의 무한 이익을 보장하고 싶은데 건설노조 때문에 예전처럼 건설회사를 마음대로 더 장시간, 더 싼 임금, 더 싼 자재를 써서 이윤을 남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건설노조는 전문 건설업체와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합니다.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에 의해 조합원을 고용하고 단체협약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윤 정권은 채용 강요라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위배됩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법에 근거해서 단체 교섭권을 요구하고 교섭이 잘 안되면 단체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노동상권인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임금이 적어서 노동환경이 위험해서 지역 노동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임금, 노동조건, 고용에 대해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안정법에서도 노조가 노동자를 공급할 자격이 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 일자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무료 취업센터를 운영하면서 건설 현장 취직을 돕기도 했고 건설기능 훈련 취업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보다 숙련된 기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치 노조가 공개 채용과 별개로 채용을 압박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건설 현장은 공개 채용 자체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공사가 끝나면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당연히 고용을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설업체들도 상시 고용한 노동자가 없기 때문에 건설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설노조와 건설업체 간 교섭을 통해 고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정부가 개입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과도하게 노사관계에 개입하여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건설노조를 압박하고 불법단체로 몰아세워서 노조가 없어진다면 누구에게 가장 이익이 되겠습니까? 부실시공과 산재사고 등 현장에 불법이 난무해도 이에 대응할 노조가 없다며 소모품처럼 헐값에 노동자를 쓰고 버린다면 가장 이익을 보는 자는 바로 건설자본입니다. 이렇게 건설자본의 이익을 위한 마름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연일 건설노조 때리기로 지지율 챙기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니, 지지율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태생부터 불안한 자신들의 권력과 국정 실책을 감추고자 이사회가 가장 어렵고 힘든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현장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아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은 불법과 탈법이 만연한 부법지대였습니다. 건설노조는 무법지대인 건설 현장을 임금 체불 없는 현장,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현장, 언제 잘릴지 몰라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는 현장, 8시간 노동이 가능한 현장,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천대받지 않고 사람 대접받을 수 있는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부의 탄압이 아무리 거세어도 우리는 각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동지들, 노동조합과 조합원 동지를 믿고 더 단결된 투쟁으로 돌파해 나갑시다. 조합원 동지들, 건설노조로 뭉쳐서 바꿔온 현장은 우리 모두의 피와 땀의 성과이며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할 중요할 자산입니다. 노예처럼 살지 않겠다는 건설노동자들의 인간선언입니다. 정권과 자본이 한통속이 되어 건설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불법을 자행하는 것에 맞서 투쟁합시다. 탄압이 아무리 거세어도 우리는 결코 각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노동조합과 조합원 동지들을 믿고 더 단결된 투쟁으로 돌파해 나갑시다. 투쟁!